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그래도 이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요. 여기에 불났다고 그래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완진이 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불이 하루 만에 잡히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 됐는데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오늘 오전 11시 55분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무려 76시간 44분 만에 완전 진화가 된 건데요. 예. 원래 소방당국이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에 주부를 잡았는데 각종 원료가 녹아서 이 불덩어리가 공룡 알 형태로 뭉쳐져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못 꺼서 오늘 예. 오전까지 계속 진화 작업을 했는데 일단 진화 대원분들이 오전에 내부로 투입해서 불덩어리를 모두 껐고 연기가 나오는 곳도 모두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는 앞으로 수일간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내에 이 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자재를 가공하는 공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불이 아마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공장이 많이 타서 혹시 사진 보셨어요? 그 못 공장. 봤어요. 진짜 그 뼈대만 남았을 정도로 아이고. 탄 곳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재가동이 될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대피 과정에서 직원 1명이 골절상을 당했고 소방대원 2명이 화상을 입어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이제 정말 진화된 건 너무 다행스러운데 그래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남을 거예요. 인근 주민들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완전 진화가 됐지만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고 원인, 피해 규모 나와야 되고 예.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는 예방책까지도 나와야 될 거고요. 또 화재 분진으로 지금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서 아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일단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 66명의 피해 신고 109건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관련 피해 신고 누적 건수가 무려 1236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어서 피해 주민의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또 직원들 생계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소속 직원들이 2,500여 명이 되는데 대형 화재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예.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서 지역 경제에도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클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생산직 근로자들은 유급 형태로 집에서 대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공장이 정상화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휴업 상태가 길어지면 뭐 수당의 규모, 지급 시기를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국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가 오늘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을 했어야 됐는데 사측이 그러지 못했다면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로 우려되는 직원들의 생계나 시민들의 안전 문제 대책을 사측이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런 거야말로 고통 분담이에요. 그리고 이 불이 어쨌든 나가지고 이게 본인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철저히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뭐 이게 시행된다고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7월 1일부터 이제 되는 건데요. 그 어렵잖아요, 이름이. 아니 스트레스는 잘 알죠. 저도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네. 와 스트레스는 잘 아는데 뭐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대출이 좀 더 죄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간단히 하시면 얘기하면 그렇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앞으로 1.5%의 가산금리가 붙게 됩니다. 그럼 연평균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가
1,9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 DSR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건데 2단계에서 3단계로 갔으니까 이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는 거고 결국에는 대출의 원리금이 늘어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금리 상향 조정뿐 아니라 적용 범위 역시도 확대가 되는데요. 은행권과 제2금융권 포함해서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 되고요. 이렇게 스트레스 DSR 시점이 딱 확정이 됐기 때문에 7월 1일 전까지 이제 우리가 흔히 막차 탄다고 하잖아요. 그런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계대출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폭탄으로 자라기 전에 뭐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 모양인데, 근데 비수도권은 예외인 모양이에요? 수도권만 해당이 되는 네,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비수도권 지역은 올해 들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감소 추세래요. 그리고 3월 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 일명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는 미분양 세대도 76%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고 비수도권은 좀 침체가 돼 있는 분위기라서 비수도권에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그대로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하고 추후에 또 어떻게 적용할지는 시장 상황을 본다는 방침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집값도 이게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건 건데, 이게 어쨌든 내 집 마련이 꿈인 경우가 아직 우리나라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에 대해서 집착할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아니요. 이거 사실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외국엔 뭐 임대주택이 뭐 보편화돼 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간단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회에 살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 내 걸로 만들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뭐 집값을 진정시키고 뭐 이거 다 좋은데,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회는 예측 가능한 사회인데,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회인데, 과연 언제 예측 가능한 사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회가 될진 전 진짜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중요한 소식인 것 같은데. 경찰이 이제는 서울시내 도로에도 암행 순찰자를 도입한다. 뭐 이런 소식이 있네요. 저한테도 중요한 소식이라서. 네. 아니 왜냐하면 요새는 막 도로에서 뒤에서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알죠? 후면 단속. 예, 예, 예. 맞습니다. 뒤에서 찍는 거.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카메라 없어도 항상 정속 주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 운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이죠. 근데 안전하진 않죠,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예.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경찰이 서울 도로 곳곳에 암행 순찰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소식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 저도 몰랐어요. 과속운전, 난폭운전을 잡기 위해서고요. 지난 15일부터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 순찰차가 그냥 고속도로뿐 아니라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 과속 단속 차량이 그 위에 이렇게 신호등 쪽에 달려 있는 카메라나 아니면 박스형 과속 맞아요. 단속 뭐 근데 박스형은 비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요? 어떻게 하시지? 그런 단속 장비로 이루어졌는데 예.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 살짝 브레이크 밟았다가 그쵸. 다시 이제 속도를 좀 내고 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암행 순찰차로 주행을 하면서 과속 단속이 가능한 암행 순찰 차량 시범 운영하고 계도하고 홍보 활동을 벌이고요. 이제 6월부터는 과속과 난폭 운전 등 고위험 행위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로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자동으로 과속 여부를 알 수 있고요.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GPS로 실시간 위치까지 파악을 해서 단속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정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살벌하네. 예? 뭐 첨단 기기가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과속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면 아닙니다. 예. 수동 영상 녹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영상 녹화 기능으로 난폭 운전도 잡을 수 있고 요즘 끼어들기도 굉장히 문제인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이런 법규 위반 모두 단속이 가능합니다. 암행 자동차가 달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이 수동 영상 녹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식 단속 장비처럼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장비 도입으로 정차하거나 하차하지 않고 단속을 할 수 있어서 경찰분들도 단속할 때 좀 안전이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각심도 그리고 교통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운전할 때 끼어들기는 안 해요. 근데 사실 요새 굉장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몸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전을 안 하려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좀 끼어들기는 안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과속은 좀 나도 모르게 벌써 내가 이 속도로 달리고 있었나? 그렇죠. 이게 공감이 좀 되네요. 항상 근데 여러분 그 의식해가지고 안전운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